안녕하세요. 서울시 조용현입니다. 앞서서 제일 처음에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좀 스킵을 할 겁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열린 데이터 광장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 업무만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은 저희는 이제 그 공공 데이터가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좀 2012년도부터 이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시작해 왔는데 오히려 잘한다기보다는 좀 문제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얘기, 이런 쪽의 얘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거 같고요. 예,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활용하고 있는 사례, 이거는 앞서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도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고요. 예, 마지막 저희가 넥스트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공 데이터입니다. 예, 저는 좀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항상 시작합니다. 창업의 핵심이 되는 공공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오픈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공공 데이터 이용 집중 형상도 있고요. 이거는 이미 모든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안 돼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에 뭔가 핵심이 되는 요소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첫 번째 이유로서 일단은 아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이용이 무료지만 실제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검증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 그 법령상에 보면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제공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법령에 따라 무조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앞서서 주차장 정보 같은 게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위치가 틀려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검증할 거냐? 국가에서 이걸 보장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법령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개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면책 조항이 없었다면 저희는 개방을 못합니다.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론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으면 데이터 개방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관별로 나눠져 있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통합이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됩니다. 일례로 만약에 이제 동작구라고 한 어떤 구청 단위의 데이터를 보시고 싶으면 동작구, 동작구청 이런 형태의 단어로 조합을 해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거에 일률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코드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국가 코드를 모든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코드를 잘 인지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행자부에서도 그 관련된 데이터가 중복된 게 있을 수 있고, 서울시, 부산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복지부 이런 형태로 기관이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이게 무슨 민원 관련된 부서냐 아니면 재무 관련된 부서냐 이렇게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는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한다는 거는요, 사실 그런 형태의 기관과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현재 그런 노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게 의외로 전문적입니다. 이 데이터는 상당히 로우하게 제공합니다. 일례로 공간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POI를 표시한 XY 좌표가 있고, 이 XY 좌표도 어떤 좌표계인지에 대한 부분이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로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로우 데이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 수집이랑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 이것들을 통합해내야 되고,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딘가는 모아야 되고 이거를 빠르게 직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로 사실 공공 데이터는 핵심이 되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왼쪽에 뭔가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지금 개방한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실제로 활용되는 것들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뒤에 줄이 많이 가 있지만 앞단에 2칸, 3칸까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대기 환경, 자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정보,
그리고 문화 정보라든가 아까 같은 주차장 정보 같은 건 좀 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일부 집중돼 있지 나머지는 사실 상당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는 문제점을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공공 데이터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예요.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미션을 행정부에서 열심히 주고 계셔요. 뭐 저희 기관에서도 주고 계신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건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공공 데이터는 어떤 이용이나 어떤 창업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큰 물을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 데이터의 유용성은 저희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선행 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저희가 뭐 병원 위치라든가 도서관 위치 같은 이런 공공재에 대한 위치 정보들 그리고 그 위치 또는 인허가 정보들 우리가 인가 허가를 주면서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 상권이 형성이 된 것들이 대체 얼마가 있느냐 개폐업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뭐 이런 류의 우리가 공공에서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은행이나 병원 같은 것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은 무료 홍보 수단이죠. 저희는 일단은 무료로 한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는 활용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은 정부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네트워킹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행사, 박람회 어디서든 아마 초대받으실 거고 그런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공공에서 이제 자판기적인 정보를 깨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내서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만드시려고 보면 공공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 이것들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이것이 핵심 데이터가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픈 데이터로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메시지로 날려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서 보셨듯이 이제 공공 데이터는 뭐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개방 가능한 모든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data.go.kr이라고 하는 정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지금 2만여 개의 데이터셋이 나가 있고 저 숫자가 잘못됐는데 2,168개의 오픈 API가 지금 그 개방이 돼 있고요. 저 안에는 서울시께 포함이 돼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4,500여 개고 3,000여 개의 오픈 API가 나가 있는데 이 개수의 차이는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이거는 공공 데이터야 라고 하는 판단 기준하고요. 서울시에서 우리는 이게 공공 데이터야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시점이 좀 다르고요. 잣대는 아무래도 숫자에서 보시듯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 그 잣대가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이런 차이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열린광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캠퍼스라는 거를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는 그러면 이제 그 전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죠. 이제 맥킨지에서 옛날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13년 전도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와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그 다음에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개인 데이터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부 다 오픈했다면 하면 요만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0을 오픈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에 대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뭐 화장실 정보만 해도 그렇죠.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과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인데요. 서울시는 크게 이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오픈했는데요. LOD 라이브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저희가 총 7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트 같은 형태의 이제 그리드로 볼 수 있는 화면, 웹 그리드로 볼 수 있는 화면과 그리고 이제 공간 정보로 볼 수 있는 맵 서비스, 그리고 뭐 파일, 그 다음에 뭐 링크,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런 LOD 형태의 연결 지향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조금 설명을 더 할 거니까요. 그리고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하는 거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가 올빼미 버스를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상권 분석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택시 매치메이킹이라고 해서 택시의 승하차 정보, 그러니까 승차와 내리는 형태의 정보와 어떤 노드에 택시가 얼만큼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느냐, 그 다음에 공차와 그 다음에 이제 배차된 형태의 차량의 데이터 흐름을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센서 기반으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오픈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캠퍼스는 상암동에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폐쇄된 환경에서 저희 오픈된 데이터와 폐쇄된 데이터를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크게 세 개 맥락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아까 공공데이터 포털은 들으셨고요. 사실 이제 지방행정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7개 시도와 그 다음에 225개 정도 되는 시군구에서 모아놓는 공통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허가 정보들이 되는데요. 뭐 우리가 가게 같은 거 차리시려면 여기다 신고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좀 뭔가 분산이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데이터 포털 쪽으로 뭔가 카탈로그가 일어나되던가 아니면은 그런 그 지자체에서 좀 더 빠르고 API 같은 이런 실시간성의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게 독려해주고 그리고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카탈로그를 좀 더 확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안을 저는 늘 제안하고 있고요. 일단은 관련된 서비스를 대략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API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API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도 같은 형태의 어떤 그 레이어가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입히는 형태의 API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API가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DB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해갈 수 있는 형태의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오픈 API 서비스는 뭐 차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인증키가 단일 인증키입니다. 단일 인증키를 신청하면 그 단일 인증키로 저희 열린광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 대부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다만 그 안에서 지하철하고 버스 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치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증키가 좀 별도로 나눠져서 관리되고 있고요.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인증키와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 인증키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키를 받는다라고 하는 형태의 차이가 오픈 API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실제로 방식은 이런 이제 REST 키 방식으로 해서 URL에 관련된 인증키를 넣고 관련된 저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요청 인자를 넣어주시면 관련된 데이터는 XML이든 엑셀이든 그 다음에 뭐 제이슨이든 이런 형태의 그 원하는 형태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이제 LOD인데요. LOD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데이터를 연결한다는 건데 이 데이터 연결에 대한 대상은 데이터셋과 데이터셋의 연결이 아니고요. 데이터셋 안에 있는 컬럼에 특정 단어에 대한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데이터 안에 이순신이 있다면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고 명랑해전에서 뭐 승리를 거뒀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와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을 구성한 메타 정보에 대한 DB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아까 여기 앞서 보시면 오픈 API는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10개를 원하면 10번의 커넥션을 하셔야 돼요. 근데 LOD는 한 번의 커넥션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이 해당되는 데이터는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연결성이 있다면 어디에서 제공하는 LOD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모두 연결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데이터의 어떤 임포트라고 하는 구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파클 SQL이라고 하는 쿼리가 있고 그 해당되는 쿼리에 정의를 해주고요.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정의를 했다면 관련된 쿼리를 이제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공공 데이터는 이런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 창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에 대한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이 민원 창구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이게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드리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유용하게 만들려면 이런 형태의 민원 창구를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런 거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메시지이고 이것들은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매우 행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모두 이력이 남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의가 제대로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신다면 정부에서는 관련된 분쟁위원회를 요청하실 수 있고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활용 사례는 이런 뭐 앱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이제 무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지하철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도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이 많은데 그런 뭐 지하철이나 버스 정보들을 이용하시는 이런 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25개 자치구를 다 포함해서 뭐 이거 뭐 해당되는 그 공지죠. 뭐 이제 채용 정보라든가 입찰 정보 같은 것들을 오픈해달라고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인포블릭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합 앱을 만드셨고요. 뭐 주차장 정보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가 있고 뭐 일부는 지금 뭐 포털사에 또 넘어간 것도 있죠. 잘 팔린 것도 있고요. 이 활용 사례는 이제 토끼풀이라고 하는 이게 그 맵 서비스예요. 이게 맵 서비스를 하시는 회사인데 여기는 저희 LOD랑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셨고요. 이 맵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이런 그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어디에 무슨 가게가 있고 뭐가 있고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지하철 버스 같은 부분의 데이터까지도 이용해서 외국에 오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또 이제 배낭여행족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 저희 거 많이 사용되고요. 가장 만들기가 쉬우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더 직관성 있게 내용을 보면서 좀 재미를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포그래픽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인포그래픽이지만 되게 인터랙티브한 인포그래픽인데 뭐 왼쪽에 있는 건 저희 재정 현황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지출 현황인데 저희가 1년간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용되는 지출 현황을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된 지출 현황을 이용해서 지금 얼만큼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데일리하게 보여주는 재정시계 서비스고 이거를 이제 민간 쪽에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시각화 서비스인데요. 열린광장의 시각화 서비스는 지금 한 4,500개 정도 시각화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이런 그 도구를 만들어 드렸더니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시는 이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조금 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와 IoT라고 하는 이런 센서 기반의 데이터들을 계속 오픈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일부 오픈을 한 사례가 있고 이제 15년도에 북촌 IoT 실증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제 관련된 비콘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비콘 정보입니다. 센서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 센서 정보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했던 어떤 문화관광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 개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는 대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에서 상권 분석이나 택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석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계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뭔가 이제 좀 더 어떤 유용성이 있을지 저희는 아직은 뭐 특별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오픈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계속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넥스트 미션으로 금년도에 그 OGP라고 하는 이제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아마 13년도에 맺었을 건데 이제 금년도에 그 프로토타입 형태로 저희랑 다시 이제 저희랑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랑 이런 부분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OGP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알려오셨고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큰 차이는 이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은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처음부터 같이 고민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총 3개의 안건을 잡았는데 이미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기 OGP 서울.go.kr에 가시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중에 한 과제를 가져온 것인데요. 시민과의 뭐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나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라는 주제이고 이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넷이나 인딜의 사단법인 코드를 통해서 이제 같이 저희가 협력하기로 이제 되어 있는 과제이고요. 이 과제의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저희가 개방한 공공 데이터가 공공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으로 계속 오픈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비공개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만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당신들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같이 고민할 것이고요. 이 고민한 대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같이 발굴해내는 노력을 할 것이고,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시각화를 할 겁니다. 시각화를 해서 실제로 저희 시정에도 활용할 겁니다. 근데 이 시정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시장님이 직접 활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골자는요,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이 개방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둔 것이고, 그 중점을 둔 것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 공공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고 이 판단을 하고, 품질이 나쁘다면 그 해당되는 품질이 나쁜 것들을 탑다운으로 내려가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시정 핵심 지표라든가 아니면 주요 사업 지표라든가 또는 기반이 되는 공간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시장이 보는 관점에서 또는 시장과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시정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 것이고, 이런 시각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계속 높이고 이것들을 내년도에는 시민에게도 그대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거창한데요. 일단은 내년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한 게 전체가 될지 뭐 일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저희는 데이터가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